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이들 기다려주신 토플 라이팅 영역 팁을 준비해봤습니다. 토플 라이팅 공부를 막 시작하셨거나 유난히 라이팅 점수가 안 나와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라이팅 영역은 제한된 시간 내에 답안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순발력과 논리력이 요구되는데요. 그렇기에 전략을 가지고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여기에 정답은 없겠지만 오늘 제가 공유드리는 문제풀이 전략과 답안 작성 팁을 참고하셔서 조금 더 수월하게 시험을 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한 유용한 표현들도 다 가져와 봤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저장해두었다 활용해보세요. 라이팅 영역에는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첫 번째는 읽고 들은 내용을 요약하는 통합형 글쓰기, 다음은 제시된 주제에 대해 의견을 작성하는 토론형 글쓰기입니다. 앞으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제가 라이팅 전반적으로 각별히 신경 썼던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첫 번째는 자신감 있는 어조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토론형 문제에 더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의견을 밝힐 때 뭐뭐인 것 같다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하기보다는 확실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괜히 어려운 단어들을 남발하기보다 이해하기 쉽게 명료하게 의미가 전달되도록 하는 데 집중했어요. 두 번째는 주장과 논리를 탄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답변의 분량을 늘리는 것보다도 일관성 있게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탄탄하게 주장을 펼치는 게 중요합니다. 적절한 예시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결 어구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비되는 내용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할 때 적절한 연결어를 사용하면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평소에 영어를 쓸 때보다도 연결어를 좀 더 많이 사용하려고 의도적으로 신경을 썼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통합형 문제 전략 먼저 살펴볼까요? 통합형은 말 그대로 리딩, 리스닝, 라이팅이 모두 합쳐져 있는 문제인데요. 먼저 3분 동안 주어진 지문을 읽는 걸로 시작합니다. 주로 주장이나 이론을 제시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이 주어져요. 핵심 주장과 함께 근거나 대안이 3가지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3가지 포인트를 잘 짚어두시면 됩니다. 이 리딩은 나중에 라이팅할 때 다시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내용을 하나하나 다 적거나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약 2분 정도의 강의를 듣게 됩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앞서 읽은 리딩 지문의 내용을 반박하는 강의가 이어지고요. 지문에 제시된 3가지 포인트를 하나하나 반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강의는 일반적인 리스닝 영역과 마찬가지로 한 번만 들려주기 때문에 노트 테이킹이 필요합니다. 리딩과 리스닝을 이렇게 마치고 나면 20분 타이머가 켜지고 그 시간 동안 강의 내용을 요약하라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이때 강의에서 어떻게 리딩 내용을 반박하는지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리딩과 리스닝 내용을 둘 다 담아야 하고요. 대신 리딩보다는 리스닝한 강의에 더 비중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먼저 리딩의 경우에 읽으면서 핵심 주장과 세부 포인트 3개를 노트 테이킹 해줍니다. 리딩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읽기가 가능하니까 딱 답안에 들어갈 만한 핵심 내용만 적어두셔도 괜찮아요. 아마 이때가 스피킹이 끝난 직후여서 조금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최소한 리딩만큼은 다 읽고 리스닝으로 넘어가자는 마음으로 침착하게 지문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리스닝의 경우 집중력이 좀 더 필요한데 핵심 주장에 대한 반박, 그리고 포인트 3개에 대한 반박이 나온다는 걸 예상하고 들으면 정리하시기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저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노트 테이킹을 하되 라이팅은 스피킹에 비하면 리스닝이 끝난 후에도 내용을 떠올려보고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좀 더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의 키워드들도 들리는 대로 일단 여러 개 적어두곤 했습니다. 마지막 라이팅 답안 작성은 결국 리스닝한 강의에서 리딩 내용을 어떻게 반박하는지 담는 게 핵심입니다. 이걸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작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리딩 내용을 적어주고 이걸 강의에서는 어떻게 반박한다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강의 내용을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건 리딩에서 나온 이러이러한 내용을 반박하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입니다. 저는 리딩 먼저 언급하는 이 첫 번째 방식이 더 편해서요. 그렇게 작성했는데요. 2가지 방식을 모두 시도해 보시고 편한 쪽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답안을 구조화해 보면
제일 먼저 리딩의 핵심 주장, 그리고 리스닝에서 이걸 어떻게 반박하는지를 이렇게 제시해줍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세 가지 디테일에 대해서도 리딩에서의 주장, 리스닝의 반박, 주장 반박, 주장 반박 이렇게 자세히 풀어주면 됩니다. 이때 주장과 반박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많이 외워두시면 단어를 바꿔가면서 문장을 만들기 좋습니다. 여기 제가 활용했던 예시들이고요. 이걸 적용해서 저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답안을 구성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딩, 그 다음 리스닝의 반박 이런 구조를 가지고 부연 설명으로 살을 좀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작성하기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틀 안에서 주제에 따라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게 되실 텐데요. 저는 워드 파일에다가 틈틈이 유난히 자주 쓰게 되는 표현들을 정리해뒀습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표현들이 그것인데요. 먼저 가장 많이 쓰게 되는 반박 표현입니다. 저는 쓰다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구조가 잡히더라고요. 먼저 그냥 뭐뭐라고 반박한다 라는 표현, 그 다음은 뭐뭐를 지적함으로써 이 아이디어나 주장을 반박한다 라는 표현, 마지막으로 효과라든가 지속성, 현실성과 같이 정확히 어떤 지점을 반박하는지 짚어주는 표현입니다. 이외에도 반박을 나타낼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살펴보시거나 캡처해서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또 통합형 문제 리딩과 리스닝에는 A가 B의 원인이 된다거나 A가 B에 어떤 영향을 준다거나 이런 내용이 좀 자주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표현들도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참고하셔서 실제 시험장에서도 다채롭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통합형 문제를 알아봤고요. 두 번째, 토플 시험의 마지막 문제죠. 토론형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론형은 총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제시된 주제를 파악하고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코로나 때 대학교에서 온라인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과제로 한 번쯤 해보셨을 만한 유형이기도 해요. 먼저 화면 왼쪽에는 교수님이 제시한 주제와 질문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주장 같은 걸 주고 이것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 입장을 묻거나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요구합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학생 2명이 벌써 의견을 달아뒀습니다. 보통 2명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답변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답변이 토론에 기여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학생의 답변을 그대로 베끼거나 주제와 상관없는 답변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간단해 보이는 유형이지만 주어지는 시간이 10분으로 짧기 때문에 이 유형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마음이 좀 급하시더라도 우리가 답해야 하는 질문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그 다음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읽으면서 내 답변을 위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 중 누구와 같은 입장인지 혹은 누구의 생각에 좀 더 가까운지 떠올려 보세요. 제시된 의견에 지적할 만한 점은 없을까요? 혹은 어떤 의견이 더 추가될 수 있을까요? 물론 아예 새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0에서 답변을 구성하기보다 한쪽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제 의견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훨씬 수월하게 답변을 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활용한 답변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2가지식으로 질문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그 다음에 2명 중 누구의 의견에 어떤 점에서 동의하는지를 간단히 작성해주고요. 이제 이 다음이 핵심입니다. 토론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의견, 아이디어를 추가로 제시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 표현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나 근거, 사례 등 부연 설명을 작성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반대 의견의 경우에도 언급하지 않고 무시하기보다는 어떤 점에서는 타당한 의견이지만 어떤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내용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의견을 한 번 더 요약하면서 정리합니다. 답변의 구성이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주 단순화된 예시로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 때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게 좋은가? 라는 질문이 제시되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에 대해서 학생 A는 여행의 즐거움을 이유로 다니는 것이 좋다. B는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안 다니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밝혔네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변을 작성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먼저 여행을 많이 다니는 쪽이 바람직하다 라고 전반적인 입장을 밝혀준 다음 저랑 같은 입장이자 정신건강을 이유로 든 A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여행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새로운 이유를 제시해줬습니다. 부연 설명으로는 어린 시절 여행을 통해서 세상을 배울 수 있었던 과거의 경험을 들었어요. 반대 입장인 B의 의견도 여기서 언급해주면서 여행이 물론 피곤할 순 있지만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도 더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의견을 종합해서 써주면서 답변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시지만 어떤 느낌으로 문단을 구성했는지 감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드리고 싶은 팁이 있는데요. 제시된 의견의 한계를 지적하고 싶은데 잘 안 떠오를 때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먼저 더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요소는 없는지, 예를 들면 건강이나 안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실천 방안 없이 문제점이나 방향성만 제시하지는 않았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단기적인 대안만 제시하고 있다면 이 부분도 한계로 짚어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토플 라이팅의 두 문제 유형에 대한 팁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4가지 팁만 전해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께서도 토플 라이팅 문서 파일을 만들어서 본인만의 유용한 표현과 템플릿을 정리해보세요. 연습하면서 쌓인 이 표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여러분만의 든든한 무기가 될 겁니다. 두 번째, 토론형에서 드는 사례는 완전히 지어낸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주장을 탄탄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떠올려보세요. 세 번째, 실제 토플 라이팅 채점 가이드를 보면 시간 제한을 고려해서 약간의 오타는 괜찮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타가 너무 작거나 반복되는 실수가 있는 경우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 마지막에 30초에서 1분 정도를 남겨서 작성한 답안을 검토하고 교정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이 영상이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셨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궁금한 점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그럼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저는 더 알찬 팁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